자, 황화수소에 대해서 볼게요.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를 내며 공기보다 조금 무겁다. 그 다음에 수용성, 물에 녹거나 지용성, 물에 녹지 않거나 무색의 질식성, 자극, 부식성 가스이다. 그 독성은 시안산, 시아나수소, 하이드로젠 시아나이드를 필적한다. 청산가리입니다. 다른 말로 황화수소는 인조섬유, 가죽, 고무, 화학약품공업 등의 산업에서 화학물 및 유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다. 자, 또한 자연계에서 화학물인 단백질이 산화되거나 부패할 때 발생한다. 단백질이 부패할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슨 냄새? 달걀 썩는 냄새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산업 분야에서는 물론 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분뇨 처리장, 소각장, 정수조, 우물 등에서 황화수소의 중독이 발생한다. 특히 하수도 여기서 가끔 청소하시다가 이 가스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중독작용, 황화수소는 생체 내 흡수는 주로 호흡기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에서 환원, 히모글로빈 등을 증가시키며 대부분 조직이나 혈액에서 황산염이나 항화물로 변화하여 심장 등에서 배출됩니다. 혈액에서는 맥트,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불활성화시켜 해독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독작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황화수소가 유리된 채 그대로 생체에 반응하여 급성의 정신장애가 나타난다. 즉, 생체 내 호흡효소, 시토크롬 산화효소 등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산화 헤모글로빈을 환원하여 화학적 질식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된다. 더욱이 고농도인 경우에는 목동맥동에 대하여 자극을 일으켜 반사적인 질식을 일으킨다. 중독 증상, 인체에 급속 중독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농도 0.3 ppm에서 이미 분명한 냄새가 나고 6 ppm에서 불쾌한 냄새를 느낄 수 있으며 약 100 ppm 이상이면 처음에는 결막염과 같은 점막 자극 증상 등 가벼운 급성 중독을 일으키지만 약 500 ppm에서는 급속하게 중독 증상이 나타나 흥분 상태, 두통, 어지러움 등으로 보행, 기립, 불능, 호흡장애, 인사불성이 된다. 약 850 ppm 이상이면 더욱 급속한 중독을 일으키며 900 ppm 이상이면 거의 수초 내에 중추신경마비, 목동맥동 자극으로 허탈, 호흡마비가 일어나 사망하게 된다. 자, 부검소견. 시바는 부패 현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녹색을 띠고 암적갈색 또는 그냥 암적갈색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녹색을 띠는 암적갈색이든가 아니면 그냥 암적갈색이든가. 또한 체표면, 기관, 폐, 근육 등의 황화수소 특유의 무슨 냄새? 달걀 썩는 냄새가 나며 혈액, 복강내 장기, 되뇌 피질 등도 녹색이나 보라색을 띈다. 다만 호르말린 투여 시 황화수소가 희석되면서 색이 사라진다. 황화수소 중독 시체는 부패 진행이 빠르다. 기타 결막의 점성출혈, 정막이나 점막의 점성출혈, 출혈성 폐부종, 각 장기의 우열 등이 관찰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급사소견이며 황화수소의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다. 자, 황화수소에서는 뭘 주로? 달걀 썩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할 수도 있고 황화수소가 나오며 목동맥동을 대하에 자극하여 반사적인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냄새가 나며 시바는 부패 현상, 왜냐하면 부패도 단백질이 썩는 냄새, 황화수소도 이미 단백질이 썩는 냄새이기 때문에 녹색을 띈다. 부패도 녹색을 띠는 것과 같은 부패와 비슷한 소견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LP가스는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취사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누설된 LP가스가 냉장고의 스파크 등으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거나 자살이나 동반자살 등 살해용으로도 이용된다. LP가스는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체가 되고, 자, 압력을 가해서 액체가 되고 상온에서는 기체이며, 자, 여기까지만. LP가스는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이건 기체이며, 이건 뭐 화학적인 걸 쭉 빼고, 자, 치사 농도 LP가스는 불포와 탄화수소에는 마취작용이 강하다. 산소 농도를 20%로 하여도 LP가스를 흡입하면 사망한다. 실제로 LP가스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중독과 LP가스로 치환되어 흡입하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 저하 때문에 생긴 산소 결핍으로 질식이 생긴다. LP가스는 생체 내 불활성으로 폐에서 변화되지 않는 채로 배설된다. 보건소견, 산소 결핍이 사망의 원인인 경우에는 질식사의 일반적인 소견이 있으나 그 외에는 특이적 소견이 없다. 이학적 증거물 채취 및 진단. LP가스는 상온수 기체이므로 실외 채취 보관 법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기체를 우리가 이제 증거물을 하려면 우리가 기체를 증거한 거는 포집한다고 합니다. 포집. 또한 체표의 조직에서 체내 심부 조직으로, 즉 피부, 피하지방, 체내지방, 근육, 심부근육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목적에 따라 채취하고, LP가스가 흡착되지 않는 재질인, 그러니까 LP가스가 어떤 용기에 부착되지 않고 원량을 알기 위해서, 자, 유리병의 시료를 용기의 약 90% 정도만 채우며 내면에 알루미늄 박이 묻힌 뚜껑으로 밀폐하여 분석할 때까지 20도, 영하 20도에서 보관한다. 자, LP가스가 방출된 현장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LP가스 폭로의 사전 또는 사후 여부, 사인이 LP가스 중독인가 또는 LP가스에 의해 산소 결핍이 생긴 문제인가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검 소견과 LP가스가 체내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필요하다. 자, 암모니아는 우리가 소변 냄새라고도 볼 수 있죠. 암모니아는 소변이죠. 자, 암모니아는 상온에서는 가스 상태로 존재하며 무색의 특이한 자극취가 있다. 자, 수산화 암모니아 수는 약 10에서 35%의 암모니아를 함유하는 액체로서 휘발성이 있고 강한 알칼리성을 띠며 강한 자극성을 갖는다. 공업용, 가정용, 실험용으로 쓰이며 냉장용으로도 이용된다. 암모니아는 유기물질 내에서도 생산된다. 공기 중에 약 30ppm이 되면 특유한 냄새가 인지되며 1000ppm 이상이면 폐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초래되고 1500ppm 이상이면 거의 직사한다. 시체에서는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극성으로 인해 인후부, 성문부 및 폐 부종이 일어난다. 자, 유기용제는 이제 화학약품이죠. 신나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면 페인트 같은 거, 뭐 섞을 때 도료 같은 거, 신나는 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 혼합물의 총칭이다. 자, 성분은 희석할 도료와 제조회사에 따라 다르며 초산에틸, 톨루엔, 자일렌, 메탄올 등 주요 성분이다. 한때 청소년들 간의 신나 또는 접착제 본드 흡입이 유행하고 성범죄나 기타 비행에 직접 관련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톨루엔, 초산에틸, 메탄올 및 이들의 함유하는 신나, 접착제 및 도료는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목적으로 섭취, 흡입 또는 소지하거나 판매, 교부하지 못하는 보통 옛날에는 초등학생들도 그 미술 시간에 뭐 니스, 본드 뭐 이런 거를 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학생들이 이런 거 봉지에다가 신나 니스, 본드 넣고 막 부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는 청소년들은 잘 사지 못하게 되어 있죠. 신나에 짙은 증기를 흡입하면 톨루엔과 자일렌은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 있고 초산에틸은 억제작용과 분해되어 생긴 초산내에 산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죠. 메탄올은 억제작용이 있으며 분해되어 생기는 포름알데히드와 개미산에 의하여 시력장애와 산증을 일으킨다. 청소년들이 신나 또는 접착제 흡입할 때 아까 내가 말한 거죠. 청소년들이 신나 또는 접착제 흡입할 때 비닐 주머니에 본드 이런 걸 넣고 증기를 흡입함으로 용지의 증기에 의한 중추신경 역제작용뿐 아니라 산소 부족에 의한 시상태가 병합하기도 한다. 톨루엔에 의한 중독사에서 성소 농도가 저하하면 사망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나 또는 접착제의 흡입은 매우 위험하다. 체내에 흡입된 각 용매는 미변화 상태나 또는 대사되어 호흡이나 소변으로 배설된다. 자, 부검에서는 일반적인 급사의 소변 외에 특별한 것을 볼 수 없다. 자, 신나 성분은 휘발성이 있으므로 고무에 녹아들기 때문에 LP가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류를 채취하고 보관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흡입하는 신나에는 대부분 톨루엔이 들어있으므로 톨루엔을 검출 정량할 필요가 있고 신나를 흡입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뇌에서 톨루엔 농도가 0.3mg/g 이상이면 신나 중독사를 할 수 있다. 수분에서 톨루엔이 검출되거나 히푸른산, 마뇨산이 약 2.8mg/ml 이상이면 신나 흡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3시간 이상 경과하면 양분율이 저하된다. 자, 메탄올은 에탄올과 다르게 메탄올은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썼던 알콜 램프, 그게 메탄올에 들어있는 겁니다. 메탄올 중독은 드물지만 술로 인하여 마시는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술 잘 먹을 거 없으면 잘못해서 공업용 알코올 같은 거 메탄올 먹어서 돌아가시거나 실명되거나 하는 사건이 간간히 있습니다. 메탄올은 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산화하여 결국 개미산이 된다. 개미산은 메탄올보다 6배나 독성이 강하여 무력감, 부영실, 구토, 두통, 복통, 호흡곤란 등 청색증을 나타낸다. 대개 30분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가 지난 뒤에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증이면 대사산증으로 혼수, 경련, 저체온증이 생기며 사망을 위해 반드시 실명한다. 사망하지 않아도 실명할 수 있으며 망막세포의 특징이 독성돼 내가 아까 말했죠. 공업용 알코올 잘못 마셔서 사망하지 않아도 시력을 잃는 사람이라가 분명히 있다고 간간히 있다고 얘기했죠. 자, 에틸렌 글리콜. 자, 이거는 자동차의 부동액 성분의 주성분으로 에틸렌 글리콜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대신 또는 자살의 목적으로 마십니다. 자, 이건 쭉 보고, 자, 신경계통 장애로 30분에서 12시간 이내에 나타나 구역질, 구토, 경련, 그리고 혼수에 빠지며 순환계통 장애는 12시간에서 24시간에서 빈맥, 빠른 호흡, 우려성, 신부전 등이 나타나고 신부전은 대개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납니다. 화공약품으로 인해 죽는 거는 거의 못 봤고 이쪽은 넘어갈게요. 이쪽보다는 이제 시안산, 청산가리 많이 들어봤죠. 청산은 액체이고 끓는 점이 20.7도로 쉽게 기화하여 시아나수소, 청산가스가 된다. 시아나화물 청산염인 청산칼륨
청산가리나 청산나트륨은 자살이나 타살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청산칼륨, 청산가리죠. 청산가스는 가스원 창고, 선박의 혼중 소독에 쓰이고 청산칼륨과 청산나트륨은 강철의 담금질, 금속 야금, 전기도금, 사진, 살충제 등에 쓰인다. 청산의 치사량은 킬로그램당 1mg입니다. 그러면 내가 몸무게 70kg이면 70mg이 나의 치사량이겠죠. 자,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에 의하여 가스실에 사용된 것도 청산으로 규조토에 흡착시킨 청산, 청산칼슘, 액산, 청산 등이 있다. 청산염은 위에서 시아나수소가 되어 위 점막을 통하여 시아나수소가스는 폐를 통하여 흡수되어 세포 내 효소 활성화에 관여하여 삼산철에 시아나트륨이 결합하여 불활성화하므로 조직호흡에 필요한 시토크롬산화 효소계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 그 결과 전신의 조직에 산소 결핍에 의한 장애가 생기며 특히 뇌의 호흡 중추와 복동맥 소체, 화학수용체에 현저하다. 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잃거나 시아나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혈액의 산소 기능을 감소시킨다. 자, 하지만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보다는 강력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자, 조금 부검소견. 자, 요것도 장기의 색은 선홍색을 띈다. 그러나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시체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른 사인 시체와 마찬가지로 적자색일 경우도 종종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청산운동 대부분 청산의 형태로 청산가스로 흡입되는 상태와 달리 수량이 적기 때문에 선호색의 산소, 헤모글로빈 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와 입에서 또는 흉광이나 복강을 열 때 특히 기관 및 위를 절개하여 무슨 냄새? 청산 특유의 살구시 냄새. 자, 이거는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많이 맞는 사람이 다 있는 거야. 절반. 이 냄새에 대한 감각이 유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할 경우가 많다. 기타 전신의 우열, 폐부종을 보이며 알칼리염을 복용하면 입술, 인후, 식도, 위점막, 충혈, 종창 경우에 따라 출혈을 수반한다. 자, 중금속은 아까 내가 무슨 병? 미나마타병. 자, 중금속은 위험한 이유가 생물학적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고기가 중금속을 먹어서 물고기 몸에 1g의 중금속이 있다. 근데 내가 그 물고기를 100마리를 먹었다. 그러면 그 100마리가 먹은 중금속을 내 몸에 다 들어오는 거죠. 중금속은 축적이 되고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금속 수은은 경구적으로 투여되어도 거의 무해하지만 수은 증기는 폐로 흡입하면 산화하여 독성이 된다. 그다음에 납중독은 대부분 도료, 안료, 보면 수는 그 정도만. 자, 납중독은 대부분 도료, 안료, 활자, 주조, 전지, 도자기 제조에 접수한 사람에게서 보는 직업병으로 대개 만성 중독이다 라고 써있죠. 자, 비소는 진짜 많이 사극에 나오죠. 사극에 이제 독살할 때 쓰는 게 비소죠. 비소 자체 용도도 적고 독성도 거의 없으나 삼산화 비소 등은
비소화물을 마시거나 수소화 비소, 가스 흡입에 의해 비소 중독이 발생한다. 비소는 속칭 아비산이라고 불리우며 살충제, 유리공업의 색제거제, 의약품 등에 널리 쓰인다. 무색 무취품으로 이로부터 사고가 많았다. 라고 써있네요. 자, 필요 없고, 자, 비소를,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이제 현장에서 사망자를 제일 많이 보는 건 농약이죠. 이 농약에 의한 중독사, 우리가 이거를 음독사라고 하는데, 독을 먹어서 죽었다. 음독사, 농약에 의한 음독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나, 지역마다 다르죠. 서울이나 이제 뭐 신도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구할 일도 없고, 농약을 구하기도 힘들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집에 농약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시골, 뭐 지방, 뭐 서울 근교에서 외곽에 농사 짓는 데서는 이런 농약이 항상 비닐하우스나 뭐 자기 이제 밭이나 이런 데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농약을 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 특성, 아까 말했듯이 서울에서는 농약에 의한 음독사는 많지 않고, 제가 예전에 충북청에 있을 때, 거기 아무래도 좀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농약은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는 약재가 들어있어서 구토하게 되는 옛날 그라목성 같이 강력한 것들은 먹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도 시골에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노인분들이 먹고 자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농사용이나 가족용으로 구하기 쉽고 독성이 강하여 과거에는 중독자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자, 도시 주변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좀 넘어갈게요. 자, 자연동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제 뭐 동물독이 있는데, 이제 뱀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독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직 뱀에 물려서 돌아가신 분은 본 적은 없고, 이제 뱀독은 이제 두 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혈액독하고 신경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신경독도 있고, 조직독도 있고, 혈액독도 있고, 심장독도 있다고 써 있네요. 이제 말 그대로 신경독은, 자, 어딨어요? 호흡 운동의 장애를 초래하고, 자, 조직독은 뭐 쭉 해서 물린 자국이 심한 조직 괴사를 일으키며, 자, 혈액독은 응고혈증을 일으켜며 주둔해서 용혈을 유발하고 희소판 음식을 일으켜서 죽고, 심장독으로는 직접 심장 독독을 짓며 출혈로 인한 저혈압이 수반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요리를 많이 먹는데, 우리 복 요리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 이유가 보고의 독을 정말로 제거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고독을 우리가 이제 테트로톡신이라고 해요. 나는 테트로톡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이제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주로 이제 보고 요리를 잘못 먹거나 보고 손질을 잘못해서 독을 빼야 되는데 먹어갖고 실수.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독버섯 같은 식물은 이제 주로 많은 게 독버섯이죠. 자, 이제 여기는 마약이죠. 뭐 몰핀, 뭐 미다졸린, 뭐 디아제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약 수사반 여기 써있는 몰핀도 있고, 양귀비가 아편이죠. 아편. 이게 이제 좋은 걸로 쓰면 약이죠. 자, 몰핀 같은 경우는 암 환자, 너무 몸에 고통이 심해서 몰핀을 놔서 몸에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맞으면 중독이 되는 거. 수면제도 마찬가지로 미다졸린, 뭐 디아제팜 이런 것들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불안하고 정신병력이 있고 뭐 불면증이 있고 이래서 좋은 용도로 쓰면은 그 사람에게 잠도 잘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이게 또 중독이 되는 거죠. 자, 술은 많이 들어봤듯이 알코올 중독이죠. 술에 의한 사망사고는 많이 있습니다. 역사인 것처럼 뭐 폭행, 상해, 살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있죠. 특히 술 먹으면 폭행, 상해, 살인이 있고 음주운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조사관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것보다 이제 술만 먹고 집에서 밥 안 먹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